닥쳐! 이 늙은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고! 찰싹 68살 주차관리원 정만수. 그는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20대 인플루언서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3,000명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조회수 5만을 넘긴 영상, 악성 민원 43건, 그리고 그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배신자. 정만수는 20층 옥상 난간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울린 전화 한 통. 과연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 후 정만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주차 관리원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평안과 축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68살 정만수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입안에서 쇠맛이 올라왔습니다. 닥쳐, 이 늙은이가. 32살 최은하가 손을 털며 소리쳤습니다. 셀카봉 화면에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빨간 글씨. 3,200명이 지켜봤습니다. 크크크크 시원하다. 언니 최고. 저런 꼰대는 때려야 정신 차려. 한 대 더. 정만수는 뺨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0분 전 서울 강남 복합상가 지하주차장 B층 D열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빨간 승용차가 휠체어 마크와 소방차 진입 화살표를 동시에 막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법규 위반. 정만수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장애인 전용 구역입니다. 대답 없이 웃음소리만. 키득키득. 다시 두드렸습니다. 소방차 통로입니다. 즉시 이동 부탁드립니다. 차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은하. 그녀는 셀카봉을 들고 정만수를 훑어봤습니다. 벌레 보듯. 뭐, 지금 나보고 비키라고? 정만수는 휴대폰으로 바닥을 비쳤습니다. 파란 휠체어 마크, 노란 화살표. 장애인 구역이고 긴급 차량 통로입니다. 규정? 주차관리원 주제에 나한테 규정? 당신 몇 살이야? 은하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실시간 방송. 600명 접속. 여러분, 지금 이 주차관리원이 저한테 갑질하고 있어요. 완전 황당하죠? 헐 뭐야, 경비 아저씨 오버네.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만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손님, 전 규정을 안내드리는 겁니다. 만약 지금 구급차가 오면. 구급차? 그게 내 알바야? 나 지금 바쁘다고. 은하가 웃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만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봐요, 여러분. 전형적인 꼰대잖아요.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서비스업 종사자가 이럴 수 있어요? 시청자 1,500명. 저런 늙은이들이 문제야. 언니 신고해요. 갑질 당하지 마세요. 정만수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긴 생명과 직결된. 생명? 오버 좀 그만하세요. 은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역겹도록 진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거 알아요?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고 내가 민원 넣으면 당신 잘릴 거예요. 각오하세요. 정만수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그때였습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 정만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윙.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셔터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따각따각따각. 누군가는 헐 대박이라고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 찍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손을 털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사람이 저한테 계속 시비 걸어서 제가 정당방위한 거예요. 이거 완전 인권 침해잖아요? 실시간 시청자 3,200명.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크크크크 사이다. 언니 쩐다. 저런 꼰대는 맞아야 정신 차려. 한 대 더 때려요. 정만수는 뺨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따끔거림이 퍼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고 있었습니다. 찍고 또 찍었습니다. 정만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68회를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치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은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끄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휠체어 마크, 노란색 화살표, 긴급 차량 통로, 비어 있어야 할 자리, 열려 있어야 할 길, 지켜야 할 규정.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무실을 향해. 그의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작이라는 걸. 삐뽀삐뽀삐뽀. 사이렌이 터졌습니다. 위쪽 램프에서 붉은 불빛이 천장을 쳤습니다. 번쩍 번쩍. 심장 박동처럼. 정만수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급차. 비 램프 입구에 멈춰 선 구급차. 안 돼. 지금은 안 돼. 확성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딸깍. 긴급 차량 진입 중입니다. 비디얼. 빨간 승용차. 즉시 이동하십시오. 구급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정만수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쾅쾅쾅. 손님. 구급차입니다. 지금 당장 비켜주세요. 차 안은하는 여전히 셀카봉을 들고 웃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4,100명. 여러분, 진짜 웃기죠? 아까 그 주차 관리원이 또 난리예요. 키읔키읔키읔 집착 오짐 무시하세요. 저런 늙은이가 문제. 정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 제발. 사람이 죽어갑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8회 살며 처음으로 창문이 반쯤 내려왔습니다. 윙. 그게 내가 알 바예요? 나 지금 방송 중이라고. 시청자 4,000명이 기다려요. 사람 목숨보다 방송이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내 방송이 먼저예요. 정만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환자 심정지 직전이에요. 30초가 생사를 갈라요. 30초?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손님, 30초입니다. 30초면 사람이 죽습니다. 은하는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카메라를 정만수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전 미쳤어요. 시청자 5,000명. 헐 대박, 경비 정신병자네. 저런 늙은이는 요양원 가야 함.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주차 관리원도 좀 과한 거 아냐? 여자한테 소리 지르고. 쯧쯧. 구급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진입 불가합니다. 차량 점거. 환자 상태는 위급합니다.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회 경로 확인. 3분 더 걸립니다. 3분. 180초. 정만수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회할게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구급차가 후진했습니다. 삐삐삐. 다른 램프로 향했습니다. 사이렌이 멀어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정적. 누군가는 죽어가는데 아무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방송을 끄고 걸어갔습니다. 딸깍딸깍. 민원 넣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할아버지. 아버님. 계단에서 발소리. 한지민이 뛰어내려왔습니다. 31살 간호사. 병원 유니폼, 도시락 가방. 무슨 일이세요? 부은 뺨을 봤습니다. 누가 때렸어요? 괜찮다. 무슨 괜찮아요. 지민은 손수건을 꺼내 뺨에 댔습니다. 정만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휠체어 마크, 노란 화살표.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민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뺨을 닦아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구경거리가 끝났으니까. 정만수와 지민만 남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비디열에. 지민아, 괜찮아. 근무실 가자. 왜요? 기록 남겨야지. 시간, 장소, 상황. 증거를 남겨야 한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삐뽀, 삐뽀. 점점 멀어지는 소리. 30초를 빼앗긴 누군가의 마지막 소리. 근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형광등 불빛만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정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뺨이 따끔거렸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뜨거웠습니다. 지민이 얼음팩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거 대세요. 정만수는 받아 뺨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신고도 하고요. 아니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노트, 사건 일지,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오후 12시 40분 장소 비디열. 지민이 지켜봤습니다. 정만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차량 빨간 승용차, 위반 장애인 구역 점거, 소방차 진입로 차단, 구두 경고 3차례, 폭행 오후 12시 43분, 우측 뺨 가격, 구급차 진입 실패, 우회 이동.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니, 시작이지. 컴퓨터를 켰습니다. 윙, LPR 시스템이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동 번호판 인식. 모든 차량 시간 기록해. 날짜 입력. 엔터. 딱. 목록이 떴습니다. 빨간 승용차를 찾았습니다. 입차 오전 11시 23분.
출차 오후 1시 5분. 화면 캡처. USB에 저장. 왜 이렇게 하세요? 증거야.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CCTV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비디얼 카메라. 오후 12시 30분부터 재생. 빨간 승용차. 정만수가 다가가는 모습. 은하가 내리는 모습. 뺨 맞는 순간. 찰싹. 고개가 꺾였습니다. 지민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구급차 장면. 사이렌. 은하가 웃는 모습. 방송하는 모습. 구급차 후진. 영상을 멈췄습니다. 폭행 12시 43분 15초. 구급차 12시 45분. 우회 12시 48분. USB 복사. 진행률 20%, 100%, B. 완료. USB를 뺐습니다. 작은 장치. 하지만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신고하시는 거예요? 아직. 왜요? 증거 다 있는데. 정만수는 지민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지민아, 이런 사람들은 한 번으로 안 끝나. 더 모아야 해. 패턴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어. 지민은 대답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옳았습니다.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EVIDENC. USB를 넣었습니다. 사건 일지 복사본도 넣었습니다. 봉투를 봉했습니다. 2025.10 25 사건 1 매직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다른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9월, 8월, 7월. 지민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기록이지. 하나하나는 약해도 모이면 강해지거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찰칵. 자물쇠. 지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얼마나 혼자 싸워왔는지. 아버님, 전 몰랐어요. 알 필요 없어. 이건 내일이니까. 일어났습니다. 얼음팩을 돌려줬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점심 먹자. 도시락 싸왔다며? 네. 김치찌개예요.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작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급무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알았습니다. 이게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정만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딩. 관리사무소 문자. 정만수님, 오전 9시 사무소 방문 바랍니다. 마이너스 관리소장.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이런 문자가 없었습니다. B층 근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0분. 유니폼을 정리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B. 들어오세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 관리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 3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정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관리소장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1장, 2장, 3장 넘겼습니다. 정만수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원입니다. 당신에 대한 민원. 총 43건. 사흘 만에. 정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3건이요?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과도한 지적, 불친절, 고압적 태도. 한 장을 읽었습니다. 주차 좀 잘못했다고 괴롭혔습니다. 정신적 피해 큽니다. 다른 장.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반말하며 훈계했습니다. 또 한 장. 규정 타령하며 손님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정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뭔가 할 말 있으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43명이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규정 지키라고 했을 뿐? 그게 변명입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규정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장애인 구역, 소방차 통로는 지켜져야 합니다. 알아요. 근데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 너무 강경해요. 쿵.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손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친절하게 해야지. 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구급차가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장애인분들이 주차 못해도 괜찮습니까? 친절이 규정보다 중요합니까? 관리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민원이 43건입니다. 심각해요. 누가 넣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민원인 명단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대는요? 관리소장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전부 그저께 저녁부터 어제 새벽 사이네요. 정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전부 같은 시간대? 43건이 12시간 안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리소장은 대답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소장님, 이건 조직적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됐습니다.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본사에서 난리 났습니다. 일주일 자택 대기하십시오. 정만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일주일 자택 대기. 월급은 나갑니다. 조사하고 대책 세우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정만수는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밀렸습니다. 삐걱. 알겠습니다. 평온한 목소리, 차가운 눈빛. 근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사건 일지, USB, 증거 봉투들 모두 챙겼습니다. 명찰을 받습니다. 정만수 주차관리원. 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달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잠갔습니다. 비일을 걸어 나갔습니다. 휠체어 마크, 노란 화살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 68살, 주차관리원, 명찰, 흔들리지 않는 눈빛, 딩,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쳤습니다. 눈부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비위에서 순찰 중일 시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 불을 켰습니다. 딸깍.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병원 근무. 아들 우석은 어디선가 일한다고 나갔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렸습니다. 명찰을 떼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딸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지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응. 왜 집에 계세요? 자택대기 들어갔어. 정적? 3초. 뭐라고요? 왜요?
민원 43건, 43건. 그게 말이 돼요. 조작이에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대. 아버님,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일 끝나고 와.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잖아요. 정만수는 대답 못했습니다. 잘못이 없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갔습니다. 지민아,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깍.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너무 강경했나?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나? 68회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 혼란, 의심, 후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띠리링.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정만수 씨? 관리사무소 김 대리입니다. 젊은 남자. 20대 후반쯤. 무슨 일입니까? 민원건 관련해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터넷이요? 네. 커뮤니티 사이트. 주차관리원 갑질 실화. 지금 조회수가 5만 뷰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정만수 씨가 폭언하고 위협하고 괴롭혔다고. 댓글이 심해요. 노인네 퇴출, 요양원 보내라, 꼰대 문화 표본.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 1분, 검색, 주차관리원 갑질, 엔터, 첫 번째 링크, 클릭, 제목 주차관리원 갑질 실화 디귿디귿. 주차 좀 잘못했다고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며 협박하고 고함. 완전 공포영화.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나? 무섭다. 조회수 53,247. 댓글 1238개. 스크롤. 댓글. 키읔키읔키읔 전형적 꼰대. 퇴출해야 함. 나이 많다고 존경받을 자격 없음. 요양원 보내세요. 사회 민폐. 젊은 사람 무시. 폭행죄로 고소 가능. 더 내렸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저런 분 있음. 노인 혐오 생기는 이유. 세대교체 절실. 손을 멈췄습니다.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꼰대인가? 내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건가? 68회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10분, 2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 아버지, 아들 웃어. 35살. 정만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니?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쇼핑백, 새 운동화 상자. 비싸 보였습니다. 왜 집에 계세요? 쉬는 날이야. 그래요? 쇼핑백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저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갈게요. 어디 가니? 친구들이요. 요즘 일은 잘 되니? 우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짜증. 잘 돼요. 걱정 마세요. 무슨 일 하는지 나중에 얘기해요. 바빠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문을 닫았습니다. 정만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들. 25해 전 조카를 입양해 키운 아들.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받습니다. 정만수 주차관리원. 이게 내 정체성인가? 이게 내 인생인가? 68살. 민원 43건. 조회수 5만.
댓글 1000개.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창밖. 노을이 붉었습니다. 싸워야 하나? 물러나야 하나?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답이 없었습니다. 노을만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정만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지민의 목소리. 병원 근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딸깍. 정만수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아버님. 지민이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밥은 드셨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작은 목소리, 힘없는 목소리. 지민은 테이블에 명찰을 받습니다. 노트북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지민아, 됐어. 소용없어. 세상은 이미 정했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 아버님은 사람 목숨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정만수는 지민을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며느리를. 지민아, 고마워. 근데 이제 그만할까봐. 나 너무 지쳤어. 뭐라고요? 그만하신다고요? 응. 사과하고 물러날까 해. 그럼 조용해지겠지. 안 돼요. 지민이 정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아버님이 지면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편하지 않아요. 절대. 지민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아버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정만수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 그 순간 우석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쿵. 시끄러워. 자려고 하는데. 잠옷 차림. 짜증 가득. 우석아, 미안하구나. 됐어요. 빨리 자요. 내일 중요한 약속 있어서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우석아,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우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거 왜 물으세요? 아버지니까. 사업이요. 친구들이랑 온라인 마케팅. 돈은 버니? 벌죠. 많이. 걱정 마세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지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석 씨 요즘 이상해요. 나도 알아.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을 때 숨어서.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은 하얀 봉투. 아버님, 제 월급이에요. 절반. 정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걸? 자택 대기 중이시니까. 생활비라도. 안 돼. 너도 내 생활이. 전 괜찮아요. 아버님이 더 힘드세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명찰 옆에. 정만수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만졌습니다. 지민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봉투.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일어났습니다. 지민아. 네, 아버님. 나 안 물러나.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네. 안 물러나. 끝까지 싸울 거야.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나 잘못한 거 없어. 규정 지킨 거 잘못 아니야. 사람 목숨 지키려 한 거 잘못 아니야. 지민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님,
정만수는 명찰을 집었습니다. 다시 가슴에 달았습니다. 찰칵. 정만수. 주차관리원. 이게 내 이름이고 내 자리야.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민아, 내일부터 증거 정리할 거야. 하나하나 다시 모으고 기록할 거야.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거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9월, 8월, 7월, 10월. 이것들도 다 정리해야지. 패턴을 찾아야 해. 지민은 봉투들을 봤습니다. 날짜들을. 아버님,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인가요? 모르지. 하지만 찾아낼 거야.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윙. 아까 봤던 게시글이 떴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덮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게시글을, 댓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딸깍 저장했습니다. 증거야. 이것도 증거. 지민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만수는 지민을 봤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안 해보고 지는 건 싫어.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사흘째 되는 날, 정만수는 집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월, 8월, 7월, 10월. 각각의 사건 일지, CCTV 캡처, LPR 기록. 아버님, 이거 보세요. 지민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9월 사건이랑 10월 사건. 차량 번호판이 달라도 시간대가 비슷해요. 전부 점심시간대. 11시 반에서 1시 사이. 정만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패턴이 있어. 그리고 이거. 8월 사건 때 민원 넣은 시간이랑 이번 43건 민원 시간대가 똑같아요.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정만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지? 지민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중반. 정장 차림. 낯선 사람. 누구세요? 정만수 씨 댁 맞습니까? 윤대성이라고 합니다. 정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대성?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20년 전 인천에서 정만수 씨가 제 아버지를 구하셨습니다. 정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찰칵. 윤대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56살. 회색 정장. 깔끔한 인상. 안녕하십니까? 윤대성은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깊숙이. 90도. 고개 드세요. 편하게 하세요. 정만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윤대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20년을 찾아왔습니다. 정만수님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만수와 지민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절 찾으셨습니까?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주차관리원 갑질 사건. 사진이 나왔더군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대성은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인천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신문 사진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흙먼지. 그리고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등에 업고 나오는 모습. 정만수였습니다. 20년 전의 정만수. 제 아버지 윤정호. 당시 72살.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만수님이 무너진 건물에 들어가셔서 아버지를 구하셨습니다.
윤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3분만 늦었어도 돌아가셨을 거라고. 정만수님이 30초를 벌어주셨다고. 30초? 그 말에 정만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윤대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모두 정만수님 덕분입니다. 지금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윤대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대성아, 너는 꼭 은인을 찾아라. 그분께 감사를 전해라. 그리고 윤대성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분이 어려우실 때 도와드려라.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민이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여 계약서입니다. 조건부 공익증여. 정만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동교통안전재단 설립, 주차장 안전교육, 긴급 차량 통로 캠페인. 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의 뜻이기도 합니다.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정만수님, 당신은 20년 전 30초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제 그 30초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정만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윤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 규정을 지키는 일, 30초를 지키는 일. 하지만 지금 저는 민원에 시달리고 인터넷에서 조롱당하고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윤대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만수님,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제 아버지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정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대성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요? 네. 민원 조작, 명예훼손, 이 모든 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죠? 정만수는 테이블 위에 봉투들을 가리켰습니다. 있습니다. 윤대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됩니다.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네, 준비됐습니다. 윤대성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만수와 지민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받습니다. 증여 계약서, 명함, 그리고 희망. 아버님, 응?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만수는 명함을 만졌습니다. 윤대성, 회장, 대성그룹. 30초? 20년 전 그 30초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무기가 되어 배 팀장 변호사 사무실, 강남, 20층, 유리로 된 회의실. 배우진 변호사는 39살,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테이블 위에 정만수가 가져온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증거가 없어서 고생하는데 정만수님은 모든 걸 기록하셨네요. 습관입니다.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옆에 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자, 분석 결과입니다. 43건의 민원. 하지만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IP 주소가 단 3개뿐입니다. 정만수와 지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개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배 변호사가 클릭했습니다. 새 화면. 이 3개의 IP 주소로 지난 6개월간 총 287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대상은 전부 공공기관 직원들, 주차관리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조직적입니다. 지민이 숨을 삼켰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민원이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배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슷한 패턴의 민원으로 해고된 직원이 23명, 그중 15명이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합의금요? 네.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조용히 물러나는 대가로 정만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더러운 놈들. 누구입니까? 배우가? 지민이 물었습니다. 배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최진혁, 38살, 전직 마케터, 현재 시민권익센터라는 단체 운영. 사진 속 남자, 깔끔한 외모,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시민권익센터? 겉으로는 시민을 돕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배 변호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악성 민원을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타겟을 정하고 SNS로 여론을 조성하고 민원을 폭탄처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무릎 꿇으면 합의금을 받아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배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최진혁의 전 직원.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녹취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정만수는 USB를 받습니다. 작은 것.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3가지입니다. 배 변호사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명예훼손으로 고소. 둘째, 업무방해로 고소. 셋째, 사기죄로 고소. 승산은 90%. 정만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합시다. 잠깐만요. 배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만수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 뭡니까? 조용히 끝낼 건지 아니면 크게 터뜨릴 건지. 정만수와 지민이 서로를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끝내면 합의합니다. 최진혁이 사과하고 보상하고 끝. 하지만 배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크게 터뜨리면 언론에 공개합니다. 모든 증거를. 최진혁뿐 아니라 이 더러운 사업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10초, 20초, 크게 터뜨리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싸움이 길어집니다. 최진혁도 변호사를 쓸 겁니다. 언론 플레이도 하겠죠. 상관없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3명이 당했다고 하셨죠? 앞으로 또 당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야 합니다. 배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이틀 후 KBS 뉴스 9시 앵커가 말했습니다. 악성 민원을 이용해 공공기관 직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진혁의 사진, 시민권익센터 간판, 그리고 정만수의 인터뷰. 저는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43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
경찰은 최진혁 씨와 공범 이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만수는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우석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우석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을 봤습니다. 제대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관리사무소, 김대리, 아파트 주민들, 옛 동료들. 정만수님, 뉴스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민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 별이 반짝였습니다. 30초, 그 30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진혁이 항소할 겁니다. 그리고 배 변호사는 우석을 힐끗 봤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정만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우석과 관련된. 일주일 후 정만수는 복직했습니다. B주차장 오전 8시 명찰을 달았습니다. 찰칵 주민들이 인사했습니다. 정만수님, 돌아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 앞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만수 주차관리원님의 복직을 환영합니다. 김대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윤대성이 들어왔습니다. 정만수님,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축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윤대성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만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정만수님의 이름으로 윤대성이 나갔습니다. 정만수는 봉투를 받습니다. 아동교통안전재단 설립계약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해냈구나.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민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축하해요. 제가 특별 메뉴 준비했어요.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국. 우석이는 방에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저녁 먹는데요. 정만수는 우석의 방문을 받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똑똑. 우석아, 저녁 먹자. 네. 문이 열렸습니다. 우석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괜찮니? 네. 괜찮아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3시. 지민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냄새가 좋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평화롭겠죠? 그래야지. 정만수가 웃었습니다. 우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집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천천히. 우석아. 네. 너 요즘 일은 어떠니? 우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잘 돼요. 무슨 일 하는지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줄 수 있니? 정적?
지민도 우석을 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먹어요. 우석이 다시 고기를 집었습니다. 정만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우석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우석의 휴대폰.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최진혁. 정만수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최진혁? 그 이름. 악성 민원 조직의 대표. 구속된 그 사람. 왜 우석의 휴대폰에? 우석은 얼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 우석아. 정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금 그거 누구니? 아무도 아니에요. 최진혁이라고 떴는데. 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석아, 너 최진혁이랑 아니? 아니에요. 그냥 뭐? 정만수가 일어났습니다. 우석아, 정직하게 말해. 너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우석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민도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석 씨, 설마. 그 순간 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만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도 관련돼 있었어요. 최진혁 조직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지민이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정만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우석아, 무슨 소리야? 저는 SNS 담당이었어요. 게시글 올리고 댓글 달고 여론 조성하고.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건도 제가 올렸어요. 주차관리원 갑질 실화. 그거. 정만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승리, 복직, 재단, 희망,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이 배신자였습니다. 왜 그랬어? 정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사채에 손댔고. 최진혁이 일자리를 줬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렇게 나쁜 일인 줄. 근데 나중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우석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만수는 우석을 봤습니다. 25해 전 조카를 입양했습니다. 형이 사고로 죽은 후 아기였던 우석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민이 정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우석은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석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만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민은 옆에서 울었습니다. 정만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창밖.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배 변호사 사무실. 긴급회의. 상황이 나쁩니다. 배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뉴스 기사가 보였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자 알고 보니 가족이 공범. 정만수 주차관리원 아들 최진혁 조직원으로 밝혀져. 정만수 피해자인가 공모자인가? 정만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말없이 지민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최진혁 측 변호사가 반격하고 있습니다. 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논리는 이겁니다. 정만수가 아들을 이용해 자작극을 벌였다. 언론 플레이로 영웅 코스프레를 하려 했다고. 말도 안 됩니다.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먹힙니다. 배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론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키읔키읔 역시 뭔가 이상했음. 아들까지 동원해서 사기, 레전드, 가족 총출동 사기극, 불쌍한 척하더니 이래서 노인 믿으면 안 됨. 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배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새로운 민원이 들어왔대요. 이번엔 진짜 주민들이. 무슨 민원입니까? 정만수님을 해고하라는 청원. 현재 서명수 235명. 지민이 입을 막았습니다. 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배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윤대성 회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정만수가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께? 네. 재단 설립을 재검토하겠다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요? 이미지 문제입니다. 대성그룹도 상장사입니다.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인물과 재단 설립이 타당한가라고. 정만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만수님, 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석 씨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석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몰랐다. 나 혼자 한 일이다라고. 그럼 정만수님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석은 최진혁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사기방조 3년에서 5년.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만수님,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정만수가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우석이는 제 아들입니다. 잘못했어도 제 아들입니다. 감옥에 보낼 순 없습니다. 배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만수님이 불리합니다. 많이. 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우석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지민도 병원 근무.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만수님 실망했습니다. 믿었는데 배신감 느껴요. 아들까지 이용하다니. 지웠습니다. 하나씩. 전부. 전화가 왔습니다. 띠리링.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만수 씨? 젊은 남자 목소리. 낯익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진혁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진혁.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정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전화했습니까? 협상하려고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듯한. 정만수 씨, 당신 지금 곤란하죠? 여론도 나쁘고 재단도 엎어지고 이러다 직장도 잃겠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정만수는 결백하다. 모든 건 우석이 혼자 한 일이다라고. 그럼 당신은 영웅으로 돌아갑니다. 대신 고소 취하하세요. 저도 풀려나고 당신도 살고. 윈윈 아닙니까? 정만수는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꽉. 그리고 우석이요? 우석이는 어떻게 됩니까? 걔는 뭐 어쩔 수 없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니까.
정만수 씨,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살아남는 게 먼저 아닙니까? 25년 키운 조카 때문에 당신 인생 전부를 망칠 겁니까? 침묵. 내일까지 답 주세요. 시간 없어요. 여론은 계속 나빠질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정만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세게. 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인가? 사람을 살린 게 잘못인가? 아들을 지키려는 게 잘못인가?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정만수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둠 속에 아버님. 지민이 달려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정만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자국. 아버님, 우셨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지민이 안았습니다. 꽉. 괜찮아요. 우리 이길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아버님이 포기하시면 진짜 끝이에요. 정만수는 지민의 등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만수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아들도 지키고 자신도 지키기로, 방법을 찾기로, 어떻게든. 다음 날 오전, 관리사무소. 정만수는 불려갔습니다. 소장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소장은 50대 중반. 뚱뚱한 체격.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만수님. 네. 힘든 얘기지만. 소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해고 통보서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민청원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정만수님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소장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한 짓이지. 압니다. 하지만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나쁜데 어떡합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관리비도 안 내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만수는 서류를 받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사유 신뢰 상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만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대리가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김대리님. 네. 전엔 제 편이셨죠? 김대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만수는 비위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익숙한 공간. 10년을 일한 곳. 명찰을 만졌습니다. 정만수 주차관리원. 떼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딸깍. 오후 2시 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만수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또 뭡니까? 윤대성 회장님이 재단 설립을 완전히 취소하셨습니다. 정만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최진혁 측에서 역고소를 했습니다. 무고죄로. 무고죄요? 네. 정만수가 거짓 증거로 자신을 모함했다는 겁니다. 우석 씨의 존재가 증거래요. 아들까지 동원한 조작극이라고. 말도 안. 저도 압니다. 근데 법정은 증거로 움직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배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만수님이 불리합니다. 많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저녁 6시 지민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직장은? 잘렸어.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단은? 취소됐어. 소송은? 역고소 당했어. 정적?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지민아, 네 아버님, 너 이혼해.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우석이랑 이혼해. 나도 나갈 거야. 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아버님,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지민아, 아버님 제발 저까지 버리지 마세요. 지민은 울었습니다. 정만수의 손을 잡고 정만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 11시 정만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옥상 20층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도시가 보였습니다. 불빛들, 사람들. 정만수는 난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끝낼까?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모르는 번호.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우석이었습니다. 정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석아,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전 겁쟁이에요. 아버지한테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도망만 다녔어요. 우석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모텔이요. 싸구려 모텔. 우석아, 들어와. 집에 들어와. 못 가요.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정적? 아버지. 응.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게요. 아버지는 몰랐다고. 전부 제 짓이라고. 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석아, 그러면 넌 감옥 가. 괜찮아요. 당연한 대가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안 돼. 아버지가 막을 거야. 아버지. 우석아, 넌 내 아들이야. 잘못했어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지킬 거야. 끝까지. 아버지. 우석은 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만수도 울었습니다. 우석아,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방법을 찾을게. 너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 방법.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석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만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정만수는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다음 날 새벽 5시, 정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테이블 위에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떼어낸 명찰. 정만수 주차관리원.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밖.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는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운동복, 조깅화.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거리. 정만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붉게
정만수는 그걸 봤습니다. 한참을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어. 규정을 지키는 것, 사람을 지키는 것.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규정만 봤어. 사람은 안 봤어. 분명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모두가 나를 미워할까? 벤치 옆으로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이른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일어났습니다.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따뜻한 눈빛, 고맙네요, 젊은이. 정만수는 웃었습니다. 68배 젊은이라니.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교회요. 새벽 기도회. 이른데 혼자 가세요? 늙으면 혼자지 뭐. 익숙해요. 정만수는 할머니를 교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5분 거리. 고맙습니다, 젊은이. 하느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젊은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정만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1. 사람보다 규정을 앞세웠다. 2. 상대방의 사정을 듣지 않았다. 3. 공감하지 않았다. 내가 옳았던 것. 1. 사람의 목숨을 지키려 했다. 2. 원칙을 지켰다. 3.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할 일. 정만수는 펜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배 변호사였습니다. 정만수님, 저예요. 네, 변호사님. 어젯밤에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정만수님, 제가 밤새 생각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만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우석 씨와 정만수님, 둘 다 살리는 방법. 어떻게요? 우석 씨를 협박받은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석 씨가 사채 빚 때문에 최진혁한테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받았다고. 그럼 우석 씨는 강요된 범죄. 형량이 줄어듭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석 씨의 진술, 사채업자와의 통화 기록, 협박 문자. 정만수는 침묵했습니다. 정만수님? 그게 진실입니까? 배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진실의 일부입니다. 우석 씨가 실제로 빚이 있었고 그래서 일을 시작한 건 맞습니다. 다만 강조하는 거죠. 피해자 측면을. 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거짓말인가? 또 꾸며내는 건가? 변호사님,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실만으로. 배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도 됩니다. 진실로 하고 싶습니다. 정만수님, 그럼 우석 씨 형량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해를 봤습니다. 완전히 떠오른 해를. 변호사님, 저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융통성 없다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그게 저였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으로 아들을 구하면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석이한테도 나쁜 거예요. 거짓으로 도망치는 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배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공법으로 가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님, 네, 각오하세요. 싸움이 훨씬 힘들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습니다. 정만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남은 건 진실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만수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만수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진실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산책했어. 생각 좀 하려고. 결정하셨어요? 응. 싸울 거야. 끝까지. 진실로. 지민이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 같이 싸워요. 끝까지. 고마워, 지민아.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배 변호사 사무실. 정만수, 지민, 배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증거들이 펼쳐졌습니다. 전부. 자, 정리합시다. 배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 첫째, 정만수님은 결백하다. 둘째, 우석 씨는 협박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한 가해자였지만 뉘우치고 있다. 셋째, 최진혁은 조직적 범죄자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문제는 배 변호사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여론입니다. 법정에서 이겨도 사회에서 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론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돌리죠? 정적?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어떻게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배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방송, 뭐든 제가 직접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우석이 이야기를 전부. 정만수님 위험합니다. 실수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증거 봉투들을 받습니다. 숨어서는 못 이깁니다.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배 변호사는 정만수를 받습니다. 한참을. 좋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섭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석 씨도 같이 나와야 합니다. 정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석이를요? 네. 부자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우석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만수님이 그럼에도 아들을 지키려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우석이가 동의할까요? 물어봐야죠. 오후 2시 정만수는 우석을 불렀습니다. 모텔함, 낡은 건물. 우석이 나왔습니다. 수염이 자랐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석아 탈까? 정만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석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페. 둘이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우석아,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어. 인터뷰요? 응.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랑 너랑.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겁나지? 네. 나도 겁나. 정만수가 웃었습니다. 근데 우석아, 우리 선택지가 없어. 숨으면 진다. 나서야 이긴다.
제가 나서면 아버지한테 피해 갈 텐데요. 아니야. 정만수가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진실이 보여. 내가 뉘우치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널 지키려 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무기야. 우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놈을 왜 지키세요? 너 내 아들이잖아. 조카예요. 피도 안 섞였어요. 상관없어. 정만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25년을 키웠어. 내가 첫걸음마 했을 때, 첫 말했을 때, 학교 입학했을 때, 전부 아버지가 봤어. 넌 내 아들이야. 피보다 진한 게 시간이야. 우석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근데 이제 용서받을 기회야. 당당하게 나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야.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인터뷰할게요. 정만수가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저녁, 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만수님 됐습니다. 뭐가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관심 보입니다. 특집으로 다룰 수 있대요. 정만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일주일 후. 촬영하고 바로 방송. 생방송은 아니지만 편집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만수님 각오하세요.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지면 정말 끝입니다. 압니다. 근데 이기면? 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기면 우리가 사는 거죠. 떳떳하게. 일주일 동안 정만수와 우석은 준비했습니다. 배 변호사가 예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만수 씨,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공모자입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가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 아들을 왜 지키려 합니까? 잘못을 저질렀어도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석 씨,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후회합니까? 네. 매일 후회합니다. 특히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10번, 20번, 지민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우석 씨, 힘내세요. 잘하실 거예요. 정만수는 지민을 봤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정말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셋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깁시다. 네, 이깁시다. 촬영 전날 밤, 정만수는 명찰을 받습니다. 떼어둔 명찰, 정만수 주차관리원, 손으로 만졌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이게 다시 내 것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잃을지. 명찰을 가슴에 대봤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책임의 무게, 정체성의 무게,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내일 다시 달 수 있기를. 일주일 후 SBS 스튜디오. 그것이 알고 싶다 녹화장. 조명이 밝았습니다. 카메라 5대. 스태프들이 바빴습니다. 정만수와 우석이 앉았습니다. 나란히. 정만수는 정장, 가슴에 명찰. 정만수 주차관리원. 우석도 정장, 깨끗이 면도했습니다. 진행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베테랑, 준비되셨습니까? 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악성 민원의 희생양이 된 주차관리원과 그의 아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만수의 얼굴. 정만수 씨,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공모자입니까? 정만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가해자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우석을 받습니다. 우석 씨, 맞습니까? 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최진혁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SNS 담당이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주차관리원 갑질 실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악플을,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채 빚이 있었고 최진혁이 일자리를 줬습니다. 나중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까? 네.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진행자가 정만수를 받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화나지 않으십니까? 정만수는 우석을 받습니다. 화납니다. 하지만 용서합니다. 정만수가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석이 울었습니다. 왜 용서하십니까? 아들이니까요. 25년을 키운 아들. 잘못했어도 제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작극이라고 의심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IP 주소 분석, 최진혁 조직 구조도, 피해자 23명 증언, 내부 고발자 녹취록,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도 잘못이 있다고 하셨죠? 네. 저는 규정만 받습니다. 사람은 안 받습니다. 공감을 잃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네. 하지만 배웠습니다. 규정과 공감, 둘 다 필요하다는 걸.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싸웁니까? 정만수는 명찰을 만졌습니다. 30초 때문입니다. 30초요? 네. 긴급 차량이 막히면 사람이 죽습니다. 30초 차이로 저는 그 30초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만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20년 전 제가 30초를 벌어줘서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30초를 지키는 것, 사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싸웁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쳤습니다. 정만수와 우석이 포옹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우석아. 지민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우석 씨, 정말 잘하셨어요. 셋이 안았습니다. 배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틀 후 방송됩니다. 이틀 후, 저녁 9시, 방송이 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정만수님, 감동했습니다. 진짜 영웅이세요. 인터넷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울었다 진짜. 30초. 소름. 정만수님 복직시켜라. 이게 진짜 어른이다. 지민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우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진실로.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만수님, 복직하시겠습니까? 정만수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직하겠습니다. 3개월 후 오전 8시 정만수는 비주차장에 섰습니다. 명찰을 달았습니다. 찰칵. 정만수 주차관리원.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인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만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들어왔습니다. 빨간 세단. 긴급 차량 통로에 걸쳐 주차하려 했습니다. 정만수가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20대 후반. 네. 긴급 차량 통로입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저쪽에 자리 있습니다. 정만수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자가 차를 옮겼습니다. 정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달라졌구나, 나도.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규정을 들이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규정도 지키고 사람도 봤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 정만수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우석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요. 정식 직원. 정만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석은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직한 회사. 작지만 좋은 곳. 힘들지 않니?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제대로 된 일이니까. 정만수는 우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우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속죄하면서. 알아. 믿어. 오후 3시. 정만수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실. 정만수님 앉으세요.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윤대성 회장님께서 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신대요. 정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동교통안전재단. 정만수님이 명예이사로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정만수님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정만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만수님.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저녁 6시. 지민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요. 응. 재단 설립이 확정됐어. 정말요? 지민이 달려왔습니다.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아버님. 고마워, 지민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우석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단 설립 확정됐대. 아버지, 축하드려요. 셋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응? 이제 편하시죠? 정만수는 우석과 지민을 봤습니다. 편해. 정말 편해. 밤 10시. 정만수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죽으려고 올랐던 그곳.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별을 보러 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30초? 그 30초가 사람을 살렸어.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정만수는 명찰을 만졌습니다. 정만수 주차관리원. 이게 나야. 사람을 지키는 사람. 30초를 지키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B주차장. 정만수는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차 한 대 한 대 확인했습니다. 긴급 차량 통로 깨끗했습니다. 소화전함 비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제대로 지켜졌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구급차였습니다. B로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긴급 차량 통로를 통해 달렸습니다. 막힘없이 정만수는 그걸 봤습니다. 구급차가 엘리베이터 앞에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스트레처를 꺼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내려왔습니다. 스트레처에 환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른 데쯤 구급대원이 정만수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로 덕분에 빨리 왔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입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만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도 30초를 지켰어. 오늘도 사람을 살렸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윤대성 회장이었습니다. 정만수님, 다음 주에 재단 설립 기념식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저희입니다. 정만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만수는 웃었습니다.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자리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B까지 경사로를 통해 따뜻했습니다. 정만수는 그 빛 속에 섰습니다. 명찰이 반짝였습니다. 정만수 주차관리원. 이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30초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30초, 귀 기울여주는 30초, 손 내밀어주는 30초, 그 작은 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30초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